안녕하세요, 그냥입니다. 자,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목은 이겁니다. 자, 미국의 가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라는 이야기는 성장을 하긴 하는데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아니야. 미국 이런 성장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가짜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연준 저거 돈 찍어서 하는 거 저거 가짜야. 혹은 바이든 저거 돈 찍어서 하는 거 저거 가짜야. 옐런 저거 다 가짜라는 건데요. 과연 이것이 가짜인 것인지, 그 가짜라고 한다면은 진짜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짜 성장의 주범이죠.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연준이 만든 가짜 성장의 배경에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로 가야 되겠죠? 2008년 금융위기부터 QE가 시작됐으니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QE를 시작했을 때 이거 진짜 가짜다, 이거 안 된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지금 15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계속 양적 완화가 돼 있는 그 돈들은 걷어들여지지 않고 계속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2020년 코로나 당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 코로나 당시에 애널리스트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 일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해보면요, 연준은요 금리를 1.5% 수준에서 하루 만에 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월이 뭘 하기로 했냐면은, 자, 우리 양적 완화를 하겠습니다. 돈을 더 풀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못 믿겠어요? 그러면은 알았어. 회사채도 사줄게요.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금리를 낮췄고, QE 했어. 그래, 뭐, 새로운 게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런 현상을 봤을 때 옆에서 씩 웃고 있는 애가 있어요. 씩 웃고 있는 애가 뭐냐면은,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자, 미국 정부는 연준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땡큐, 고맙다, 고마워. 야, 금리를 이렇게 낮춰줘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 라는 거죠. 금리를 낮춰줬다는 게 무슨 말인데 미국 정부가 고맙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금리 얼마 해주실 거예요? 3%요? 좀 낮춰주면 안 돼요? 5%요? 너무 높은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금리가 0%입니다. 금리가 제로예요. 금리를 안 줘도 된답니다. 근데 10년 정도 빌린답니다. 10년 동안 돈 빌리는데 금리를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이런 걸 누가 해준다고? 얘네 연준이 돈 퍼준다고 하면서 돈 찍어가지고 빌려준다는 겁니다. 양적 완화를 한다는 얘기는 미국 국채를 매입한다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이 돈을 미국 정부에게 빌려준다는 얘기인데, 빌려줄 때 금리를 얼마를 받냐? 안 받는다는 얘기죠. 땡큐, 고맙다, 너무 고마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이렇게 급박한 시점에서 미국 정부가 돈을 10년 동안 빌려주세요, 근데 금리는 안 줄게요 라고 하면서 돈 얼마 빌렸을까요? 단 3개월 만에 이만큼 빌렸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3조 달러 빌렸습니다. 3조 달러요. 우리나라 GDP의 2배나 되는 돈을 몇 달 만에 그냥 이자 안 내고 그냥 10년 땡겨줘. 금리? 금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돈 찍어서 빨리 줘! 이러면서 이제 했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게?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와, 진짜 갑자기 진짜 가짜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이 돈을 미국 개인들에게 꽂아줬습니다. 아시죠? 물론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개인들에게 꽂아줘서 미국 개인들의 초과저축이라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인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저축이 늘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추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저축을 가지고 있는 것이 2조 달러가 넘는다. 2.1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그 돈이 어디서 났냐 도대체. 이자 안 내고 빌린 돈으로 여기 해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개인들은 이 돈으로 뭐 했을까요? 실제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미국의 베이비 부머들은 전후 세대여가지고 정말 진짜 어마어마한 미국의 성장을 함께 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코로나 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의 가치가 대략 5.5조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대충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집 얼마였어요? 5억짜리 집 하나 있어요?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모기지 채권 금리도 낮아지니까 베이비 부머들도 아싸 그러면서 이제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돈을 엄청나게 빌려가지고 집을 사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집을 사니까 집값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자가 있습니까?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너무 싸요. 근데 이게 그래서 금액이 얼마까지 올랐냐면은 베이비 부머들이 들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는 놀라지 마세요. 빨간색으로 써보겠습니다. 18조 달러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베이비 부머들이 들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만 18조 달러가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뭐였냐면은 연준이 금리를 내린 거예요. 아니 다 죽겠다니까 내려야지 뭐 어떡해. 그리고 양적 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흘러서 미국 정부로 혹은 미국 개인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가짜인가요? 가짜 같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이 일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것은 연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준만 사준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사줬을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사줬습니다. 왜? 여기서 중요한 건 왜인데요. 이유는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길들여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미국 정부가 혹은 미국 연준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연준이 이런 거죠. 어이씨 이렇게 한 겁니다. 어이씨 장난해? 그러면서 야 코로나인데 나 안 사줘? 나한테 돈 안 빌려줘? 야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면서도 내가 어이가 없는데 아니 이렇게 겁만 준다고 해가지고 진짜로 막 미국 정부한테 돈 빌려줘? 진짜 돈 빌려줘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게 난리가 났을 때 사람들이 막 달러 산다고 난리가 나고 미국 정부한테 돈 빌려주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길들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짜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심각한 반칙,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기 상황이 되기만 하면 어쨌든 달러가 최고지, 어쨌든 국채가 최고야 라는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렇게 길들여져서 위험할 때는 달러다, 위험할 때는 미국 국채가 최고다, 야 경기 침체 오면 미국 국채 사야지 라는 것이 반영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건데, 이번에 또 사실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다라는 그런 난리법석이 있을 때도 또 한 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사람들이 또 우르르 어디로 가나요? 미국 국채로 간다는 거죠. 미국 국채로 간다는 얘기는 미국 정부한테 빌려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미국 연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바이든 정부 이후로 아주 심각한 반칙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은 반칙이긴 한데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짓은 더 심각한 반칙입니다. 제가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원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미국 정부가 쓰는 재정 정책은요, 12개월, 과거 12개월 동안 기준으로 놓고 보면 대략 한 1.5조 달러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이 정도의 돈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늘어나긴 늘어나죠. 이런 추세로 늘어나는데, 이런 추세로 늘어나다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또 금융위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쓰는 게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코로나 당시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많이 썼죠. 그래서 이때 얼마 썼냐면은 7.6조 달러를 썼습니다. 1년 동안에 돈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썼죠. 근데 그 중에 2020년 초에 상반기에 발행한 3조 달러는 제로금리였으니까 그건 빼고, 어쨌든 이만큼의 돈을 썼는데 뭐 이 정도 뭐 코로나니까 뭐 쓸 수 있겠죠.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상화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상화되지 않고요. 다시 올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7조까지 썼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주 명백한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적당히 해야지. 아니 제일 잘 나가는 애들이 이렇게 반칙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짜 성장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지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미국 정부가 쓰고 있는 과잉 재정 정책을 우리가 FE,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것으로 F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QE라는 것과 FE라는 것을 비교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QE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은행이 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없는 돈을 찍는 거예요. FE라는 거는 뭐냐면요, 재정정책을 쓰는 건데 말도 안 되게 많은 돈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주체는 미국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났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돈이 어디서 나왔나요? QE는 중앙은행이 하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이 돈이 어디 있어? 없는 돈 찍은 거죠. 찍어서요. 찍었습니다. 없었어요 원래. 세상에 없던 돈인데 그냥 찍었어요. 근데 이제 FE는
어떻게 돈을 가지고 오냐면은 미국 정부가 다른 사람한테 빌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빌린다고요? 어이씨, 안 빌려줘? 이렇게 하면서 빌린다고 한 거잖아요. 어떻게 표현했냐? 찍어서가 아니고 뺏어서입니다. 자, 미국 정부가 시장에 있는 참가자들한테 겁을 줘서, 그리고 혹은 금리를 조금 높여가지고 유혹해서 돈을 빌려낸, 뺏어낸 그 돈으로 내 마음대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찍어낸 돈을 중앙은행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돈은 결국은 미국 정부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쓴 이 재정 정책은 어디로 가느냐 생각해 보면 AI 혹은 배터리와 같은 미국의 첨단 산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미국 정부가 빌린 돈이, 이때 빌린 돈이 금리가 굉장히 높은 것이었으면 몰랐겠지만 금리가 굉장히 낮았다라고 한다면, 이 돈 가지고 허투루 쓰고 정말 탕진하지만 않았다면 2에서 3% 정도의 수익률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와 배터리화에 대한 투자가 아직까지는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지만 결국은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미국 정부는 이 많은 돈들을 베팅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요, QE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혹은 경기 침체를 놓고 판단합니다. 중앙은행에서 늘 말하는 물가와 경기 침체, 실업률 이런 걸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하지 말자. 이거 뭐 또 지금 인플레이션 이렇게 높은데 돈을 푸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정책은요, 이거는 너무 명백하게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 중국이랑 지금 싸우는데 나 이 돈 지금 필요해. 라고 한다는 거죠. 왜? 내가 오펜하이머 영화 안 봤냐? 지금 이거 지금 핵무기 개발 못하면은 독일이 먼저 개발하면 우리가 죽는 거야. AI 우리가 못하면 우리가 죽는다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안보를 이유로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이거 상관없이 그냥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이든 정부 때만일까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만 했던 가짜 성장이어서 바이든 정부가 끝나면 그만할까요? 아니요. 저는 계속할 것 같은데요. 미국 정부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반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등이 해도 너무하네. 막 사람들 겁주고 돈 뺏어가고 그리고 자기한테 돈 쓰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짜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언젠가부터는 진짜 성장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지금 미국은 그런 행동을 한 지가 오래됐다라는 것이고요. 이 관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예요. 너무너무 얄미운 그런 성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언제 내가 지금 이거 길들여지고 있네? 이거 안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을 때 안 되겠다. 야, 미국 정부한테 돈 빌려주면 안 된다. 얘네도 또 저런다. 그러면서 돈을 안 빌려주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도 또 빌려줬어요. 왜요? 일본 정부한테 돈 빌려주려고 보니까 얘들은 무슨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했다가 이틀 있다가 죄송한데 제가 그냥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질 않는가 하면, 또 중국에서는 지표가 조금 이상하기만 하면 그냥 발표를 안 해버려요. 실업률도 안 해버렸다가 이번에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발표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지난 주말에 했습니다. 이런 나라에 믿을 수가 있나요? 차라리 그냥 가짜 성장인 듯 해도 그냥 미국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성장이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산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은 미국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이제 가짜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 내용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